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알로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정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번 강의의 최종 목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물론 먼저 이제 스튜디오가 뭔지 그리고 기본 문법은 뭔지 이런 것도 처음엔 되게 중요합니다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를 먼저 알고 나면 일단은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강생 여러분도 좀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최종 목표를 알고 나면은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간단하게 최종 목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제가 그 강의 코드를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 먼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했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엑셀로도 사실은 데이터를 할 수 있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일단 뭐 R이든 뭐 SPSS든 엑셀이든 그런 기본 툴을 떠나서 왜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어, 좀 소개를 좀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뭐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어,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하들리 위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합니다. 트랜스폼은 완전 변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종래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변형하는 작업을 거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변형된 작업을 우리가 보기 편한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시각화를 먼저 구현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넘어가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은 보통 엑셀 파일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준비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사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엑셀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는지 뭔가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꼭 반드시 시각화를 한 번쯤 먼저 지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각화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이제 거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현황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고서를 이제 작성한다고 바로 클라이언트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제 통계를 한다는 거는 결국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미래 예측할 데이터가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 뭐 미싱 발류, 즉 결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려면 반드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에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코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R 스튜디오 열어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코딩을 이제 막 칠 거기 때문에 네, 코딩을 이제 할 때 굳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런 그래프를 R을 통해서 그릴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인스톨이 안 됐을 거예요.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있잖아요. 이 패키지에서 인스톨 들어가시면 타이디버스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바로 인스톨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인스톨을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셨으면은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입력을 하시고 tidyverse 라는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예제, 이 empty class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불러오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내장된 데이터를 내장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 처음부터 이게 제공되지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장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헬프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뭐 도와준다.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건지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펑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맷에 이 데이터가 총 32개의 관측치가 있고 11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보면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 데이터가 나오고요.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뭔지 불러주면 되고, 일단 매핑을 일단 시킵니다. 매핑은 aesthetics, 미적 감각과 관련된 이런 걸 불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x축을 무엇으로 놓을 것인지, 예를 들면 x축을 뭐 실린더로 놓고 싶다. 그러면 y는 여기 보면 뭘로 넣을까요? 여기에서 뭐 HP, gross horsepower, 마력을 넣는다고 보면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C 실린더 같은 경우는 총 5개가 있고 변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까 이제 봤던 전체 이제 큰 그림을 계속 헬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glims라는 파일을 가지고 펑션으로 전체 그래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보통 숫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숫자죠. 숫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하나 특이한 거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작업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왜냐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범주형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범주형 변수 실린더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팩터로 바꿔줘야 되죠. 팩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범주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실린더. 그러면 다시 보면 이게 팩터로 바뀐 거를 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보면 displacement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x축으로 놓고 또 호스파워를 또 이제 y축으로 놓는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룹화를 하려 그러면 이때 이제 그룹 했던 거를 이제 그룹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색깔을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일단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4기통은 이쪽에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또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코딩을 친 부분을 이제 보여를 드리면 어,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 맥 같은 경우는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고 보면은 여기 큰 펑션을 이용해서 일단 개인화된 테마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데이터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또 세팅을 해주고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면 다 친 거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 다시 다른 걸로 이제 변환하겠다. 좀 줄여서 좀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까 되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엑셀 파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레베뉴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되게 많았죠. 원래 여기가 더 0이 3개 붙였는데 0이 4개가 더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0을 제거를 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데이터를 바꾸고 변수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변수 이름을 또 수정을 하고요.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어 이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레비뉴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셋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뭔가 색깔을 주고 싶다, 다양하게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또 이거를 만약에 또 좀 세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각 지역구별로 업종의 전체 매출액 순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확인도 갑니다. 다양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이 이제 월 평균 관광 영업 오락 전체 매출의 전체 평균은 한 2천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전체 평균을 넘어선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중구, 강서구 이렇게 가 있고 평균보다 미친 지역이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낮은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그래프들을 이제 보시면은 뭐 색깔도 이렇게 좀 제가 변화를 줬고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전체 맨 처음에 1순위가 뒤로 가 있는데 어, 뒤쪽으로 있는데 이번 그래프는 좀 앞쪽부터 이제 시작 순위가 정렬, 그러니까 리오더가 재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래프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순서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비슷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고요. 네, 이 그래프 가지고 Z 스코어, 표준 점수를 어,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이쪽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Z 스코어 우리 이제 표준 그 수능 하면은 나오잖아요. 수능할 때 등급표 매길 때 표준 등급표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이걸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뭐 평균 이상인 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래프를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이제 구하는 뭐 가장 큰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R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게 gg플롯이 뭔지, AS는 뭔지, 그다음에 칼라 왜 아까 제가 여기서 실수를 좀 했잖아요. 이게 왜 필일 때는 안 나오고 필일 때는 색깔이 왜 안 나오고 네 칼라일 때는 왜 색깔이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이즈를 12로 하면은 또 이렇게 다르게 또 바뀌는 게 보이고 어, 또 사이즈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알파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또 짙은 색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최종 목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또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강의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도전이 되시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